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일어났는데 수익을 좀 봐서 기분이 좋아서 바로 지체하지 않고 관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대로 매매를 하셨더라면 수익이 나셨어야 됩니다. 일단 다시 지우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가지를 딱 말씀드렸어요. 저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하나의 조정 파동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은 무엇이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었죠? 여기였나?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하나의 뭐다? 웨지 형태로 내려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단 부분에서는 숏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도 실제로 이렇게 보고 내려왔을 때 만약에 이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올 경우 롱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죠. 그래서 반등을 주고 횡보를 하다가 되돌림 주고 이 구간이 겹치게 될 경우 이 구간에서는 롱을 본다. 그리고 뭐라 했죠? 하지만 만약에 깨지고 리테스트 할 경우 우리는 과감히 숏으로 스위칭을 하고 하방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봐볼까요? 여기 있네요. 횡보 구간 수도 차트가 움직이는 거 보고, 그래서 하고 리테스트, 여기서 하단으로 바로 깨진다.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깨지면서 눌린다. 이럴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눌리고 빠르게 올리면서 마감하고 리테스트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손절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횡보를 좀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승하는 척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리는 거죠. 이때 제가 저렇게 나와줬으면 베스트였는데 저렇게는 안 나와줬죠. 그래서 자, 관점 나간 걸 쭉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만약 곡선으로 주면서 이 평을 따라갈 경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롱을 여기서 들어갔죠. 저는 그래서 이 롱을 저는 여기서 익절했어요. 이 초록색 매물대 보이시죠? 여기가 깨졌을 때 그냥 정리를 했고요. 거의 최고점이었죠. 저기가 바로 저기서 익절한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으니까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깨졌을 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스위칭은 못했어요. 자고 있을 때라. 이때가 새벽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새벽 6시였네요. 제가 좀 저때는 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흔들다가 저갱하는 그림이 나왔고 여기에서 깨진지 봐야 된다. 깨지면 뭐다? 롱은 조심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내려가는 매물대와 추세 라인이 깨지면 뭐다? 롱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터지면 반대로 숏으로 스위칭을 해야 된다 라고 관점을 위쪽 보면 있을 텐데, 일단은 방송에서도 언급하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한글방에서도 심지어 어제 말씀드렸죠. 깨지는 구간에서. 자, 그래서 하단이 깨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4시간 봉 이상으로 감소가 아니라 상승했을 때 두 번째 구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구간은 어디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질 경우 여기까지는 뭐다? 롱을 타면 안 된다라는 것과 표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려올 때마다 롱을 쳤어요. 왜냐? 제가 생각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깼을 때 저는 이제 롱을 더 이상 안 들고 숏으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기가 숏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수익 인증방 가보면 롱 보고 요거는 익절했죠. 최고점에서. 그 다음에 내려왔었을 때 하단 구간에서 한 번 더 롱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깨졌을 때는 숏으로 바로 스위칭했습니다. 그래서 62,500달러 중반이었네요. 62,500달러 중반. 한 이쯤이었네요. 네, 맞네요. 여기서 스위칭을 하고 이제 익절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익절을 걸었어요. 손절이나 추가 숏은 여기다 걸었고요. 친구한테도 숏 걸려고 했던 자리인데 여기가 633, 여기 저점 매물대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한 번 더 숏을 걸고 깨지면 손절 이렇게 걸어놓고 잡고요. 뭐 아쉽게도 반등은 세게 주지 않았고 한 번 털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서 풀익절 나온 상황이에요. 상단 구간까지 저는 이제 수면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했을 경우 다시 한 번 더 뭐 어떻게 차트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반등을 주고 내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한 400% 정도 먹은 것 같고, 오늘 제가 좀 크네요.
자, 그래서 딱 두 가지 관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번 3일 전 방송을 보셔도 되고 한 5일 전 방송을 보셔도 되고 딱 보면 이거 보셔도 되고 이거 보셔도 되고 이거 보셔도 돼요. 다 똑같은 관점이었고 그대로 매매하셨다면 수익이 나셨어야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일단은 뭐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고점을 깰 수 있는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상승하는 추세선과 프랙탈과 파동과 모든 관점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하려면 무엇이 나와야 된다? 수렴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렴이 나와야 될 경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큰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을 준 다음에 한 번 더 이 매물대에서 되돌림을 줄 경우 우리는 이때부터 하나의 수렴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한 파동 뭐 A, B 그리고 C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C 파동이 연결된다. 그리고 D, E 파동 이렇게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수렴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됐죠? 올랐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수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수렴을 안 본, 여기서 왜 반등이 나와야지만 수렴을 보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엘리엇 파동을 이제 하신 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 뭐 지인분들도 연락이 와가지고, 쇼치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건데, 무엇이냐면, 이거는 제 강의를 보셔도 돼요. 웨지 형태가 나오는 구간은 딱 두 구간밖에 없어요. 리딩 파동과 엔딩 파동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나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첫 번째 파동인가요? 여기서부터 카운팅하면 첫 번째 파동이고 여기서부터 카운팅하면 마지막 파동이에요. 그쵸? A, B 파동, 그리고 C 파동이 1, 2, 3, 4, 5 파동. 그래서 마지막 파동이에요. 마지막 파동 다음에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방으로 이어질 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웨지가 나올 경우 추가적으로 하방을 이룰 경우에는 C 파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등 이후에 하방으로 이어질 경우에 무조건보다 임펄스를 받는다.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관점에 나온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오케이? 왜냐? 여기서 보았던 웨지 형태가 엔딩이면 여기가 깰 수가 없죠? 근데 리딩이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리딩이면 임펄스인데 임펄스의 첫 번째 규칙이 뭐예요? 3파동이 가장 짧을 수가 없다. 자, 봐보면 이게 3파동이 진행 중이라면 만약에 5파동이 이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채널링의 이제 하단 부분이니까. 그랬을 경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3파동이 가장 짧아요.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깨고 오히려 이 매물대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보고 그림을 깨고 반등하면서 이 구간이 저항이 될 경우 618 구간을 보자. 그리고 이 내가 기다렸던 롱타점은 반대로 저항 구간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겠구나. 그래서 다음 구간까지도 추가 하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2차 현물 매수 구간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고 그게 4일 전 관점과도 동일하죠. 그래서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슬슬 대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예쁜 거는 여기서 이제 한번 1차적인 매수를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한글방에서 어제 설명했는데 자 볼륨을 끄고 채널링을 저희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두 구간이 겹치진 않아요. 제가 보고 있는 매물대는 이 매물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겹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비트코인은 한파 이제 주고 뭐 만약에 휩써 준 다음에 올리면 알트는 저점 갱신을 안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알트는 저점이 여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도 오픈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뭐다 여기에서 이게 A 파동이고 이게 B 파동 줬으니 C 파동으로 3파 연장이 나올 경우에는 이 매물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장값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2배 값까지도 우리는 오픈을 해야 돼요. 또는 빠르게 반등한 다음에 이 구간까지도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또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빔이 나온다고 말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빔이 나온다고 했던 자리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였고요. 여기서는 상승으로 빔이 나올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한번 말했었죠.
이때도 한번 말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제였습니다. 이때 쭉 몇 달 동안 말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한글방과 관점방에서 빔이 나올 수가 있다 했어요. 이기 때문에 이제 눌림 하단 부분까지 4시간 봉이 다시 올라오면 이고 가속화되면서 적용할 경우 그래서 오랜만에 빔이 가능한 구간 도달합니다. 오케이? 한글방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쭉 올라가 보면 결국 도달했던 자리와 좀 더 올라가 보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웨지 형태고 여기가 깨지면 숏을 볼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8시 40분이죠. 일단 8시 40분이 언제인지만 봐볼게요. 말했던 자리와 동일한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8시였네요. 8시 40분이면 또 이쯤에 여기가 아침 8시고 여기가 저녁 8시였죠.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이 추세 라인이 깨지면 결국에는 숏을 볼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랬을 경우 뭐다? 빔이 나오는 자리다. 빔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데 이러한 구간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차트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여러분들도 꼭 보셔야 되고요. 거래량은 늘었나요? 4시간 봉 기준으로? 많이 늘진 않았네요. 하지만 줄어들지도 않았고 처음으로 감소되었던 게 깨지긴 했죠. 자, 여기서 계속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었어요. 이 추세선에 따라서 처음으로 거래량이 일단은 돌파를 하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을 보는 것도 맞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관점을 나갔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이제 한 이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추가적인 상방을 보고 있다고 해서 하방으로 비트는 내려갈 가능성도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였냐면 이거는 이제 한글방에서 이제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던 저항 구간은 이 구간이었죠. 이 추세 라인도 있었고 이 매물대의 피보나치 겹치는 2배 값과 618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항 역할을 하더니 어떻게 그렸죠? 하나의 그렇죠. 쐐기 형태 또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든 뭐든 하면서 리테스트를 하면서 결국엔 뚫었어요.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23일이었네요. 어제였네요. 어제. 그래서 한글방에 어제 가보시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테더를 볼 경우 추가적인 상방이 열린다. 그랬을 경우 비트 같은 경우는 하방이 열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쭉 가보시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도 내림 롱 만약에 웨지가 터지면 빠르게 정리를 하고 다시 보다 숏으로 스위칭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에게도 언급을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19일인데 이게 일단은 오늘은 이제 관점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큰 손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락이 내려가면서 그 알트가 좀 빠질 수는 있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테러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618 200 매물대를 깨고 리테스트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제가 좀 워딩을 깨끗하게 안 했네요. 비트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펀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마이너스로 있었고 그래서 숏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걸로도 보이고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열박탑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라 일단 추세도 꺾이지 않았고 오케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 안전히 매매하시고 수면 매매하실 때도 안전하게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배 값도 괜찮네요. 2배 값 그리고 하단 부분 이것과 겹치면서 내려올 경우 아무도 비트코인의 이 구간과 겹칠 구간이 한 이쯤 되겠네. 이쯤 단기 반등 정도 줄자리? 얘는 저기만 하는데? 오케이, 일단 여기서